제 생각엔 앨런이 새 CEO를 임명해서 테슬라를 운영하게 하고 자신은 정부에서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테슬라와 분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36.06을 기록했고요. 오늘 0.09%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1.8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34.47%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3.6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41.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테슬라 분식 회계에 대한 논란인데요. 테슬라의 돈이 장부에서 사라졌다며 테슬라 회계 부정의 의혹이 불거졌다고 국내 언론사에서도 크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의 출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고요. 2024년 하반기 동안 테슬라의 자본 지출을 그 돈이 사용된 자산의 가치와 한번 비교해 본다면 14억 달러, 한화로는 약 2조 원 정도가 어디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테슬라의 분식 회계 의혹을 고발하는 기사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커바 테슬라는 사기 기업이라면서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다는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이런 뉴스를 보고 바로 매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식 회계는 앨런 사태를 떠오르게 하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회계 부정 스캔들 중 하나로 16명이 유죄를 인정했고 5명이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받은 사건으로 엔론의 전 CEO인 제프리 스컬링은 2006년 사기 음모 내부자 거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고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2001년 12월 2일 기업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테슬라도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가 2024년 하반기에 자본 지출을 했는데 63억 달러를 부동산과 장비 구매에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부동산과 장비는 49억 달러만 증가했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이 공장이나 설비에 투자하면 자본 지출 금액과 자산 가치 증가액이 거의 일치해야 하지만 이 테슬라의 경우 이 두 숫자가 크게 달라서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2조라는 돈이 비는 걸 보니 이거 일론 머스크가 횡령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던지고 있고요. 또 선거와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돈으로 2조를 트럼프에 지원했다라는 루머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모델2나 사이버캡 같은 새로운 공장에 돈을 투자했지만 아직 공장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또 제품의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건설 중인 자산 항목인 CIP로 생성해 별도의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자본 지출은 발생했지만 자산 가치로 반영되려면 이 공장이 실제로 가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썼지만 자산으로 아직 인정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자본 지출에 포함된 비용이 실제 자산 구매 외에 다른 용도인 테슬라의 인프라 투자나 이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개발비 또는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산 항목에 반영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요. 이 테슬라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다른 회계 관행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이르며 테슬라가 공장에서 모델2와 로보택시에 돈을 투자했지만 두 제품 다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자세한 판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분식 회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테슬라 망해라 또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말 테슬라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힌덴버그 리서치처럼 테슬라에게 공매도를 했다고 크게 공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리포트를 꼼꼼하게 발표해서 기업을 단순히 파산시키면 됩니다. 그럴 배짱도 없다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는 시끄러운 노이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지난 방송을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유튜버의 주장을 다루었고요. 이 모든 장면에 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6천만 유튜버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자, 하지만 댓글을 보면 벽의 2D 이미지가 3D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로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토파일럿의 인식을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또 심지어 오토파일럿에서 오류를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FSD도 오류가 발생한다고, 이 테슬라의 기술은 믿지 못할 기술이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카메라와 라이다의 차이점을 아는 지식인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지식인님께서도 직접 댓글을 주셨습니다. 또 테슬라는 카메라 센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다보다 인식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주장하는 라이다 전문가님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런 자율주행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들으면 역시 테슬라는 기술이 떨어지고 라이다가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들이 정말 맞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이 X의 카일 폴이라는 분은 이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 6천만 유튜버가 했던 시험을 똑같이 해보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카일 폴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 전체 영상을 풀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분은 6천만 유튜버가 만든 가짜 벽을 그대로 만들어보고 또 테슬라가 정말 실패하는지 그대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플로리다의 거센 바람을 견디며 벽을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인상적이라고 말하고, 이 하드웨어 버전 12와 13 두 대의 버전으로 모두 시험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11로 영상을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모델 Y가 달리고 있고 앞에는 가짜 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과연 벽을 뚫고 나가는지 궁금한 상황에 이 테슬라는 앞에서 급하게 정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상과는 다르게 하드웨어가 인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하드웨어 13이 장착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역시 똑같은 시험을 해보는데요. 하드웨어 12보다는 훨씬 더 천천히 정차하면서 부드러운 정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영상에서 테슬라가 물체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정차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 이렇게 그림에 벽을 놓으면 테슬라가 완전 속을 거라고 전문가님들은 말씀하시지만, 이 테슬라가 보는 화면은 물체의 깊이와 위치를 추적 가능한 이 포토그래메트리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평면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2D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레임의 이미지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 라이다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6천만 유튜버가 얼마나 이상한 주장을 했는지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테러 사건으로 넘어가면 일론 머스크는 이런 테러 사건에 대해 크게 화가 난 상황이고요. 이 평화로운 기업에게 이런 수준의 조직적인 폭력이 있었던 적이 있냐고 반문하며, 이 제품을 사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화와 파괴 행위, 즉 이것은 테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언론에서 테슬라 테이크다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바로 테슬라를 반대하는 조직원들이 미국 시간 2025년 3월 29일에 이 테슬라 쇼룸과 슈퍼차저 스테이션 500개에서 시위를 동시에 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이들은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고 도지 정책에도 반대하며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려 테슬라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주최 측은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최근 폭력 사태를 보면 폭력적 시위가 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겠다라고 발표하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축소와 공무원 해고를 주도하며 테슬라 딜러십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데, 미국의 법무장관인 팜 본디는 테슬라에 대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최소 5년, 최대 20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고 테러리스트에게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테슬라 매장에 있는 모든 테슬라 자동차의 센트리 모드를 활성화해 모든 것을 녹화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더 진작부터 했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장마다 무장 경비도 반드시 세워서 테슬라를 꼭 지켜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RBC 애널리스트인 톰 나라야는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내리는 결정을 하면서 테슬라의 FSD 가격도 이제 좀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다음 게스트는 테슬라 주식의 목표 가격을 $120나 낮춰 $320로 조정하고, 이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가격 책정과 로보택시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데, RBC의 글로벌 자동차 분석가인 톰 나라얀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바로 테슬라를 일상적인 변동성에서 보호해줄 핵심으로 여겨졌던 부분 아닌가요?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현재 미디어에서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한 접근을 취해 완전 자율주행 가격과 유럽 및 중국에서의 로보택시 보급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20라는 목표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이번 주에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바뀐 점은 여러 자동차 제조사 경영진들과의 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메르세데스와 함께 그들의 레벨 2,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CES에서 앱티브와 만났고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브랜드 차별화 요소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수익 중심으로 가격을 매기기보다는 필수 기능으로 제공하려 하고 있죠. BYD의 신의 눈 제품도 들어봤는데 그들은 이를 저가 모델에도 기본으로 탑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저희는 테슬라의 FSD가 월 $100 수준까지 갈 거라 예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게 보편화된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월 $50가 더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지난 몇 년간 중국 경쟁사들이 진정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지, 테슬라를 의미 있는 수준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지, 그게 미국 밖에서만 중요한지. 왜냐하면 여기 미국은 강한 보호주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국내 판매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는데 이제 톰님께서는 그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조금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쟁사의 위협은 특히 중국 시장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테슬라의 가장 큰 판매 시장이니까요. 그 점은 확실히 주시해야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미국, 그러니까 테슬라의 본거지에서는 로보택시가 제 가치 평가의 핵심인데 저희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여기서 자동차 판매나 로보택시로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그 위협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중국에서는 다릅니다. 위험은 분명 존재하고 가장 큰 시장인 만큼 그곳이 가장 큰 고통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큰 시장이라면 분명 영향이 있겠죠. 여기 미국에서는 몇 가지 장벽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테슬라가 그 기술을 실제로 대체하는 데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물론 지켜봐야겠죠. 6월에 그들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게 운전자 없이 카메라만으로 작동하는 감도가 없는 FSD라면 어떨까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겁니다. 현재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로보택시들은 라이다와 레이더를 사용하고 비용이 꽤 높죠. 테슬라가 그런 제품으로 시장을 저가로 공략할 수 있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의 FSD 제품을 보면 꽤 탄탄합니다. 레벨 2+ 기능으로는 지금 시장에 이만한 게 없다고 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RBC의 톰 나라야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앞으로 보편 상품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테슬라의 FSD는 월 $50가 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FSD의 가격이 절반이나 낮춰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지만 이 목숨이 걸린 자율주행을 무료라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지는 좀 불분명하고요. 테슬라의 FSD는 이런 점에서 다른 회사와는 큰 차별을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테슬라의 FSD는 감독형 자율주행이고 올해 6월부터 비감독 자율주행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이런 도전이 성공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FSD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부정적인 테슬라 의견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해 주셨고 테슬라의 CEO를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분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하며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 볼게요. 자산관리 및 투자관리의 사장 겸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로스 거버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며 현재 26만 2천 주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하실 건가요? 아니요.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테슬라가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주가 수익기율이 11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그 7이나 S&P 전체 대형주 중 제 기준으로는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 테슬라의 문제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보다 훨씬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하실 건가요? 이 포지션에 계속 전념하실 건가요? 거래에 대해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건 제 팀이 그걸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는 주식 거래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동안 저희는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왔고 다음 보고서에서 보시면 저희 보유 주식이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슬라의 투자자층은 꽤 다양합니다. 기관 투자자도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으며 앨런 머스크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혹시 사람들이 도지가 조금 주춤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러면 앨런이 테슬라로 돌아와 회사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저는 방금 2명의 훌륭한 고객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테슬라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초기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테슬라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셨고 지금도 엄청난 양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만약 일론이 테슬라로 돌아온다면 정말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는 도지에 머물 겁니다. 이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됐고 그게 분명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와서 변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테슬라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흥미로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테슬라의 승계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일론이 테슬라를 떠나는 뜻은 아니지만 그가 없는 동안 회사를 관리할 사람이 있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겁니다. 2년 전까지 회사를 관리하던 인재들은 모두 해고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팀이 이 중요한 시기에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런은 자신을 테슬라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드루, 마틴 같은 팀이 있었다면 그들은 테슬라를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엔 앨런이 새 CEO를 임명해서 테슬라를 운영하게 하고 자신은 정부에서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테슬라와 분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려는 훌륭한 회사인데 이제 앨런과 너무 부정적으로 연관되면서 주력 제품인 전기차 판매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바뀌어야 하고 그건 올해 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로스님. 몇 가지 요지가 있네요. 하나는 물론 일론 효과가 이번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드린 과대평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반적인 판매 실적입니다. 오늘 RBC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가격 측정에 대한 전망을 낮췄다고 했는데 그게 주식의 촉매가 될 거라던 부분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잘 안 되는 감정적인 이유들을 모두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 감정적인 이유들이 실제 판매와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주가 수익기율 110배라는 평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언젠가 투자자들이 로봇이나 이런 모든 잠재력을 이유로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이 회사를 현실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엔비디아의 프레젠테이션을 본 후에 생각해보면 엔비디아가 확실히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40배입니다. 저는 75%의 수익 성장률을 가진 엔비디아를 40배에 살 수 있는데 이건 매그 7이나 대형 기술 기업 중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성장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그러니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3배 높은 평가를 받는 게 터무니없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게 바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이야기가 현실로 돌아오면 그건 현재 테슬라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질문을 누가 할지 혼선이 있었네요. 로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앨런이 돌아오는 걸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테슬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모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과 수익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의 확실성입니다. 주가를 안정시키고 싶다면 분명히 판매가 계속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판매와 수익이 줄어드는 건 주가를 안정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테슬라의 판매를 늘릴 수 있을까? 테슬라는 새 모델도 내놨고 새 트럭도 출시했으며 업계 최고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매가 줄어들 수 있죠? 그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많지만 테슬라는 이사회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가 급하게 느끼지 않으니 긴박감이 없죠.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를 사게 할 만큼은 신경 썼죠. 그게 중요한가요? 트럼프가 테슬라를 홍보하게 하려고 신경 쓴 건 맞지만 그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네요. 그런데 트럼프는 사이버 트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좀 그럼 빨간 실망스럽죠? 테슬라뿐 아니라 사이버 트럭도 선택했어야 했나요? 아니요. 사이버 트럭을 골랐어야죠. 트럼프가 오래된 모델 S를 선택하다니요. 운전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판매 이벤트를 한다면 적어도 운전하는 사람을 섭외했어야죠. 안 그래요?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이번엔 테슬라의 PER이 110배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주식은 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며 일론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에 반대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새 CEO를 임명하고 일론은 정부에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새로운 CEO로 바뀌게 된다면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뀌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판매도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단순하게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고 자율주행과 로봇, AI 등 너무나도 많은 복합적인 일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이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몇 대 더 팔겠다라고 CEO를 바꾸자라고 말하는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쩌면 테슬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일론 머스크를 테슬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나올 때마다 CEO를 먼저 교체하자고 주장합니다. 자, 과연 일론 머스크는 현재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